고민형 벨을 눌렀더니 죽은 줄 알았던 차기범 목소리가 금은방을 불렀는데요. 그 순간부터 차정원은 재심이 아니라 증인이 먼저 죽기 전에 달려야 하는 전쟁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진세미가 들고 온 고민형은 너무 오래돼서 털이 군데군데 눌려 있었고 벨을 눌렀을 때 나는 소리도 예전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진세미는 그 인형을 끌어안고 차정원 앞에 섰습니다. 진세미는 아직 울음이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는데요. 그래도 눈빛만큼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철부지 막내가 아니라 진짜로 뭔가를 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언니 이거 그냥 장난감 아니었어요. 차정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차정원은 지금 진태석의 집에서 딸로 앉아 있었고 웃는 법부터 숨쉬는 타이밍까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세미가 들고 온 건 계산 같은 걸 우습게 만드는 물건이었습니다. 차정원이 어릴 때 차기범이 선물했던 고민형. 차정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같은 물건이었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진세미가 떨리는 손으로 고민형 벨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오래된 테이프가 긁히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정원아 아빠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금은방 아저씨 찾아가. 그 사람이 다 봤어. 차정원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한혜라가 옆에 있었는데요. 한혜라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혜라에게 금은방이라는 단어는 단서가 아니라 과거였고 더 정확히는 숨겨왔던 초라한 이름과 연결된 어떤 장소였을지도 몰랐습니다. 한혜라는 그걸 들키면 끝난다는 사람처럼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금은방 아저씨. 차정원은 머릿속에서 그 말을 100번쯤 되뇌었는데요. 재심에 필요한 건 결국 사람입니다. 증거도 사람이 만들고 증언도 사람이 합니다. 차기범이 마지막으로 남긴 힌트가 금은방 아저씨라면 그 사람은 차기범 누명에 직접 연결된 목격자이거나 진태석의 조작을 본 사람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차정원은 바로 움직이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진태석 앞에서 딸로 공식화된 뒤였고 지금 차정원이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진태석은 너는 내 딸이니까라는 말로 차정원을 더 깊은 우리 안에 넣을 겁니다. 차정원이 도망가면 진태석은 도망친 딸을 찾는 척하면서 주하늘과 증언 라인을 먼저 끊어버릴 거고요. 한혜라가 차정원 손목을 잡았습니다. 한혜라는 예전처럼 냉정하게 잡는 게 아니라 이번엔 진짜로 놓치면 딸이 부서질까봐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원아, 지금 당장 뛰면 안 돼. 내가 뛰는 순간 태석은 너를 미끼로 쓸 거야. 차정원은 한혜라를 봤습니다. 한혜라는 엄마였고 시어머니였고 동시에 차정원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인데요. 그 모든 감정이 한 번에 몰려오니까 차정원은 목이 탁 막혔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뭐 해야 해요? 아버지가 남긴 단서예요. 이거 놓치면 다시는. 차정원은 다시는 다음 말을 못 이었습니다. 차기범이 지금 쓰러져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 아직도 차정원 가슴을 찢고 있었고 차기범이 정말로 눈을 못 뜨게 된다면 차정원은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더더욱 재심을 밀어붙여야 했는데요. 차정원은 자기 마음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재심 청구할 거예요. 공식으로. 숨지 않을 거예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은 허락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이제 딸을 내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그 결심은 모성애만으로 나온 게 아니라 권력의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진태석과 싸우려면 차정원이라는 카드는 너무 강했습니다. 한혜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때 윤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윤비서는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 진태석께서 지금 차정원 씨 재심 얘기 듣고 많이 예민하십니다. 황 실장도 움직였고요. 차정원은 황 실장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의 해결사였고 해결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조용히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까지 포함했습니다. 차정원은 윤비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윤비서, 금은방 위치 알아낼 수 있어요? 윤비서가 망설였습니다. 윤비서도 지금 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한혜라와 진세훈을 보좌하는 비서지만 건양 내부에서 살아남으려면 진태석 눈치도 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윤 비서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그쪽부터 막힐 겁니다. 차정원은 씁쓸하게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더 빨리 해야죠. 차정원이 재심을 공식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날, 주하늘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주하늘은 이제 좋은 사람만으로는 이 판에서 못 버틴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하늘은 황 실장 라인에서 증언을 뽑아내려 했고, 그 증언이 차기범 누명의 조작을 흔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조미향이 주하늘 옆에 있었는데요. 조미향은 늘 침착했지만 이번만큼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조미향은 주상철 사건의 전말을 일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하늘이 어디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씨, 황 실장 라인 건드리면 태석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주하늘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주하늘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태석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증언 라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장 먼저 입을 막습니다. 진태석은 돈으로 막고 협박으로 막고 마지막에는 사람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날 밤 조미향이 사라졌습니다. 조미향은 주하늘과 헤어진 뒤 홍세프 식당 쪽으로 향했는데요. 늘 다니던 길이었고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끝에서 검은 차가 멈춰섰고 문이 열리자마자 누군가 조미향 손목을 잡았습니다. 조미향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을 누르는 손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죠. 대표님께서 기다립니다. 조미향은 그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구 실장 쪽 사람이 아니라 황 실장 쪽 사람이었습니다. 조미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태석이 나까지 건드려.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을수록 그들이 진짜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조미향 납치 소식이 주하늘에게 들어갔을 때 주하늘은 손에 쥔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원 씨, 미향 누나가 없어졌어요.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차정원은 조미향이 단순 조력자가 아니라 주상철 사건과도 연결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조미향이 잡히면 주하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정원은 침착한 척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석이 잡은 거죠? 주하늘이 낮게 말했습니다. 거의 확실해요.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바로 갔습니다. 한혜라는 그 순간에도 완벽한 얼굴로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요. 차정원이 조미향이 납치됐어요 라고 말하자 한혜라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태석이 정말 선을 넘었네. 차정원은 한혜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윤 비서가 도와줄 수 있대요. 윤 비서가 조미향을 빼낼 수 있어요? 한혜라는 잠깐 망설였는데요. 윤 비서를 움직인다는 건 윤 비서를 태석의 표적에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조미향이 죽으면 태석은 더 이상 협박이 아니라 학살로 판을 운영할 거예요. 그럼 딸도 못 지킵니다. 한혜라는 윤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윤 비서 조미향 빼. 윤 비서가 숨을 삼켰습니다. 부회장님 그건. 한혜라는 눈빛으로 잘랐습니다. 지금 못 빼면 다음은 너야. 윤 비서는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윤 비서는 조용히 전화 몇 통을 돌렸고 누가 어디를 관리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답게 빠르게 길을 열었습니다. 윤 비서는 진태석 사람들에게 직접 맞서기보다 그들이 가장 방심하는 틈을 노렸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흔들고 감시 카메라를 끊고 차량 이동 기록을 갈아치우는 방식으로요. 윤 비서가 진짜 무서운 건 이런 데서였습니다. 칼을 직접 쥐지 않고도 칼이 지나갈 길을 바꿔버립니다. 조미향은 결국 탈출했는데요. 그 탈출은 기적 같은 영화가 아니라 땀냄새 나는 현실이었습니다. 조미향은 손목이 까지고 무릎이 까지고 숨이 찢어질 듯한 상태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조미향은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윤 비서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조미향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윤 비서 당신 도대체 어느 편이야? 윤 비서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요? 살아있는 편이죠.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조미향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판에서 정의나 의리만 믿는 사람은 죽습니다. 조미향은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조미향이 차정원과 다시 만났을 때 차정원은 조미향 손을 붙잡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차정원은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움직인다고 한순간부터 주변 사람이 다친다. 내가 재심을 한다고 말한 순간부터 누군가는 납치당한다. 차정원은 자기 선택이 누군가의 피로 이어지는 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조미향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원 씨, 죄책감 갖지 마요. 태석이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제 피하느냐 맞느냐 뿐이에요. 차정원은 눈이 젖었는데요. 차정원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을게요. 나 이제 피하지 않을게요. 그 즈음 공난숙은 차가운 곳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긴급 체포된 뒤에도 끝까지 판을 읽는 눈을 잃지 않았고 더 이상 체면이 아니라 생존으로 움직였습니다. 공난숙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주상철 사건. 주하늘의 아버지가 죽던 그 밤. 공난숙은 우발적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우발적이라는 단어만큼 쉽게 조작되는 단어도 없습니다. 주하늘이 공난숙을 만나러 갔을 때 공난숙은 먼저 물었습니다. 하늘아, 너 지금 날 살리려고 온 거냐, 태석 죽이려고 온 거냐? 주하늘은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주하늘은 공난숙을 미워하면서도 공난숙이 가진 정보가 태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주하늘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가족 같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주하늘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둘 다요. 난숙 씨가 입 열면 태석은 끝이에요. 공난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 입이 그렇게 싸다고 생각해? 내 입 열면 너도 같이 죽어, 하늘아. 주하늘은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난숙은 딱 그 표정을 원했습니다. 공난숙은 주하늘의 죄책감을 끌어내서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습니다. 주상철 내 아빠. 그날 밤 내가 진짜로 뭘 봤는지 알고 싶지? 태석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도. 공난숙은 천천히 말을 끊었다가 주하늘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 진실 공짜 아니야. 주하늘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공난숙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를 여기서 빼. 그리고 건양 지분. 내 딸 영채가 망해도 난 살아야 하거든. 주하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공난숙은 악의 축이 맞습니다. 공난숙은 죄책감도 후회도 딱 필요한 만큼만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하늘은 공난숙이 가진 진술이 필요했습니다. 주하늘은 그 딜레마 때문에 속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차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차정원은 공난숙을 보며 차갑게 말했는데요. 공난숙 씨, 내가 줄게요. 대신 당신이 진태석을 끝낼 만큼 정확하게 말해요. 공난숙이 웃었습니다. 정원아, 너는 늘 재미있어. 가짜 신분 훔쳐서 여기까지 와놓고 이제는 정애 같은 말도 하네. 차정원 얼굴이 굳었는데요. 차정원은 공난숙에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공난숙은 사람 마음을 휘저어 놓고 그 틈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차정원은 흔들리지 않으려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애 아니에요. 복수예요. 내 아버지 차기범 인생을 조작한 인간을 무너뜨리는 복수. 공난숙은 그 단어 복수에 눈빛이 반짝했습니다. 공난숙은 복수라는 말이 거래하기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근데 너도 알아야 해. 태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러워. 그리고 너희 엄마 하늘아가 그 더러움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해? 차정원은 숨이 멎을 뻔했는데요. 공난숙은 바로 그 반응을 먹고 살았습니다. 공난숙은 하늘아가 과거를 지우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듯 말끝을 흘렸습니다. 차정원은 차갑게 말했지만 속은 흔들렸습니다. 난 엄마랑 이미 전쟁 중이에요. 공난숙이 웃었습니다. 그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짜는 금은방에서 시작이야. 그 말이 나오자 차정원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공난숙도 금은방을 안다?
그럼 그 금은방은 단순 목격자 한 명이 아니라 이 집안 전체의 과거와 연결된 장소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진세훈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는데요. 진세훈은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진태석에게 이용당해도 그래도 난 아들이니까라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친자불일치. 진세훈은 종이를 구기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현실이라서요. 진세훈은 한혜라를 찾아갔고 한혜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혜라는 겉으로는 자상한 척했지만 사실 세훈을 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훈은 이용할 도구가 아니라 무너진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진세훈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나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한혜라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과 권력 싸움을 하면서도 가족이라는 가면을 이용해 왔는데요. 그 가족이라는 가면이 깨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한혜라는 세훈을 끌어안고 싶다가도 진태석 눈치를 보며 손이 멈췄습니다. 세훈아, 지금은. 진세훈이 울듯 웃었습니다. 지금은 뭐요? 나 이제 지금이 없어요. 나 누구예요? 그때 주영채가 끼어들었습니다. 주영채는 이 판에서 가장 빠르게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주영채는 세훈의 붕괴가 곧 자기 붕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영채는 울먹이는 척, 무너지는 척하며 세훈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건 검사 오류일 수도 있어. 요즘 그런 거 많잖아. 진세훈이 주영채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내 옆에 왜 있어? 주영채는 순간 멈칫했는데요. 진세훈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속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배신을 학습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주영채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더 강하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우리 같이 버티면 돼. 정원만 내치면. 정원. 진세훈이 그 이름을 뱉는 순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원은 세훈에게 사랑이었고 동시에 굴욕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다 정원 때문이야? 아니면 아버지 때문이야? 주영채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영채는 늘 남 탓으로 살아왔는데요. 이번 질문은 남 탓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진세훈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홍 셰프 식당에서 또 하나의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홍 셰프는 원래 감초처럼 분위기를 환기하는 사람인데요. 홍 셰프는 이 집안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정보 통로가 됐습니다. 주영채는 홍 셰프에게 들키면 끝장나는 게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조작 정황. 주영채가 누군가를 통해 검사 결과를 흔들려 했다는 냄새. 홍 셰프는 그걸 눈치챘고 공란숙 쪽에 흘러들어갔습니다. 홍 셰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주영채 손은 참 사람을 미치게 해요. 거짓말을 그렇게 큰 걸로 해버리니. 주영채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홍 셰프, 그 입 조심하세요. 홍 셰프는 웃었습니다. 내 입이 조심할지, 아가씨 인생이 조심할지, 그건 아가씨가 결정하셔야죠. 그 말이 주영채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주영채는 늘 자기 편을 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홍 셰프는 돈보다 더 무서운 걸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진태석은 차정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딸이라고 부르면서도 눈은 포획자의 눈이었습니다. 진태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원아, 재심, 내가 그걸 왜 하려고 하지? 차정원은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거든요. 웃지 않으면 진태석은 딸이 날 배신한다고 판단하고 더 강하게 조여올 겁니다. 차정원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차기범 억울한 거 풀고 싶어서요. 진태석이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는데요. 그 끄덕임이 너무 가짜라서 차정원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 착하다. 그런데 말이야, 정원아, 내가 재심을 하면 내 주변이 다치겠지? 차정원은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진태석은 이미 조미향 납치로 경고를 보냈고 그 다음은 누구든 될 수 있었습니다. 주하늘일 수도 있고 윤비서일 수도 있고 진세미일 수도 있습니다. 차정원은 속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진태석은 그 말에 웃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네. 고집이 딱 나 닮았어. 차정원은 그 말에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나 닮았다고? 너 같은 인간 닮고 싶지 않아. 하지만 차정원은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날 차정원은 박경신을 만나기로 합니다. 박경신은 차기범 누명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박경신은 목격자일 수도 있고 증거를 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박경신은 나타나기만 하면 판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박경신은 늘 거래부터 시작합니다. 박경신은 차정원에게 첫 마디부터 던졌습니다. 차정원 씨, 당신이 정말로 아버지 살리고 싶어요? 그럼 진짜 아버지부터 인정하세요. 차정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박경신이 말하는 진짜 아버지는 진태석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는데요. 박경신은 단순히 가족관계를 흔드는 게 아니라 차정원이 진태석의 딸이라는 프레임 안으로 더 들어오라고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차정원은 재심의 정당성을 얻는 대신 진태석에게 더 묶일 수도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경신 씨, 그게 무슨 조건이에요? 진실을 말하면 되잖아요. 박경신이 웃었습니다. 진실? 진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려면 당신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차정원은 박경신이 원하는 게 돈인지 지분인지 아니면 단순히 차정원을 덫에 넣는 건지 판단이 안 됐습니다. 그때 차정원 머릿속에 고민형 녹음이 떠올랐습니다. 금은방 아저씨. 박경신이 금은방과 연결된 인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한숨을 삼키고 물었습니다. 금은방 아저씨가 누구예요? 박경신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차정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경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금은방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박경신도 그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박경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금은방 예전 이름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 금은방에서 한혜라 씨가 울던 날이 있었죠. 차정원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혜라의 과거 한영순. 한혜라가 지우고 싶어하는 빈곤. 차정원은 그 과거가 단순히 엄마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차기범 누명과도 이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정원은 속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나를 버렸고 나는 엄마를 조여왔고 이제는 엄마의 과거가 내 재심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차정원은 감정이 뒤엉켜서 눈앞이 흐려졌는데요. 박경신은 그 혼란을 즐기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차정원 씨, 재심은 법정에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하는 싸움이에요. 당신 엄마가 뭘 숨겼는지, 당신 아버지 차기범과 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걸 다 견딜 수 있어요? 차정원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신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하늘은 조미향 납치 사건 이후 더 예민해져 있었는데요. 차정원 목소리를 듣자마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정원 씨, 무슨 일이에요?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박경신이 금은방 얘기 알아요. 그리고 엄마 과거까지. 주하늘이 숨을 삼켰습니다. 정원 씨, 그럼 박경신이 진짜 열쇠일 수도 있지만 함정일 수도 있어요. 차정원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근데 나 함정이어도 들어가야 해요. 아버지 차기범과 누명으로 인생이 무너졌잖아요. 차정원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진태석은 이미 또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박경신, 그 인간 입이 무겁지 않잖아. 입이 가벼우면 입을 닫게 하면 돼.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 고개 끄덕임은 죽이겠다는 뜻으로도 읽혔습니다. 그런데 진태석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진세미였습니다. 진세미는 고민형 녹음을 발견하면서 처음으로 진실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진세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딸이 아니었습니다. 진세미는 조용히 윤비서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윤비서, 금은방 어디 있는지 알아요? 윤비서가 진세미를 보며 잠깐 멈칫했는데요. 아가씨, 그건 왜? 진세미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모른 척 못해요. 아빠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언니가 울고
하늘 오빠가 무너지고 나도 이제는 움직여야 해요. 윤비서는 그 말에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윤비서는 한혜라 편이긴 했지만 진세훈과 진세미가 무너지는 걸 계속 보고 있었고 그게 윤비서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윤비서는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금은방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찾는 순간부터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세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찾아야죠. 그 말이 진세미를 완전히 다른 인물로 바꿔놓았습니다. 진세미는 이제 재벌가 막내가 아니라 진태석의 실체를 목격한 내부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세훈은 친자불일치라는 폭탄을 손에 쥔 채 진태석 앞에 섰습니다. 진세훈은 종이를 진태석 얼굴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던지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요. 진세훈은 던질 힘도 없었습니다. 진세훈은 종이를 들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아들 아니에요? 진태석은 잠깐 눈을 깜빡였는데요. 그 표정은 당황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진태석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세훈아, 혈통이 뭐가 중요하니? 너는 내가 키웠고 내가 만든 후계자야. 그 말이 진세훈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진세훈은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그럼 난 뭐예요? 아버지가 만든 장기 말이에요? 진태석은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장기말 맞아.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돼. 진세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뚝 끊어졌습니다. 진세훈은 이제 사랑도 가족도 믿지 않습니다. 진세훈은 전 남편이 되기 전부터 이미 가해자가 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고요. 그 변화를 주영채는 눈치챘습니다. 주영채는 세훈을 붙잡아야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영채가 더 크게 흔들린 건 홍세프를 통해 공난숙 귀에 유전자 검사 조작 냄새가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어요. 공난숙은 감옥에서도 웃었습니다. 공난숙은 구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채, 이제 진짜로 망하겠네. 구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영채 아가씨는. 공난숙이 차갑게 잘랐습니다. 영채는 내가 만든 도구야. 도구가 고장나면 새 걸 만들면 되지. 그 말이 공난숙의 본심이었습니다. 모성애 같은 건 공난숙에게 장식품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정원은 한혜라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차정원은 물었습니다. 엄마, 금은방 알아요? 한혜라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한혜라는 부회장으로 살아남기 위해 과거를 지웠고 딸을 버렸고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그 과거를 들춰야만 아버지 차기범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벌이었고 대가였습니다. 한혜라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원아, 그 얘기 꺼내면 너도 다치고 나도 다쳐. 차정원이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쳤어요. 엄마가 날 버린 날부터. 한혜라가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혜라는 죄책감이 있지만 죄책감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혜라는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데요. 정원아, 내가 금은방을 말해줄게. 대신 너는 태석 앞에서 끝까지 연기해. 내가 무너지는 순간 태석이 우리 다 죽여.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녀의 동맹은 늘 이런 식입니다. 따뜻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 주하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미향이 숨겨놓고 있던 기록이 하나 더 발견됐다는 소식. 황 실장 라인에서 흘러나온 작은 메모였는데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은방 그날의 목격자 박경신이 아니라 또 한 명. 주하늘은 숨이 멎었습니다. 박경신이 열쇠인 줄 알았는데 열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열쇠가 두 개면 뭐가 되냐고요? 하나는 진짜일 수 있고 하나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진태석은 늘 그렇게 판을 짭니다. 누가 진짜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조용히 사람을 치웁니다.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눈물 같았습니다. 좋아요. 열쇠가 두 개면 하나는 부러뜨려도 하나는 남겠네요. 주하늘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원 씨, 그 말 무섭네요.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근데 지금 착하면 다 죽어요. 그날의 마지막, 진태석은 차정원에게 다시 한번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원아, 내 딸이면 내 말 들어야지. 금은방. 그런데 관심 갖지 마. 차정원은 웃으며 대답했는데요. 아버지, 전 아버지 말 잘 들어요. 차정원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말 잘 듣는 딸로 남아있는 척하면서 아버지를 죽일 칼을 찾겠다. 차정원은 리플리의 거짓을 질병이 아니라 무기로 써왔고 이번에도 그 무기를 끝까지 쓸 겁니다. 그런데 차정원이 몰랐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이미 한 발 앞서서 금은방 아저씨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진태석이 황 실장에게 내린 지시는 단 하나였습니다. 금은방 아저씨 입 열기 전에 없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어디선가 낯선 번호로 차정원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 미상 금은방 찾으면 차기범은 다시 죽는다. 차정원은 폰을 든 손이 굳었습니다. 다시라는 단어가 너무 섬뜩했거든요. 차기범은 이미 한 번 죽을 뻔했고 지금도 병원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죽는다는 건 이번에는 정말 끝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하늘에게 말했는데요. 하늘아, 우리 더 빨리 가야 해요. 금은방은 단서가 아니라 전쟁 시작이에요. 주하늘이 대답했습니다. 정원 씨, 그럼 이번엔 누구부터 살릴까요? 차기범 선생님? 조미향 누나? 아니면 우리 자신? 차정원은 아주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 살릴 거예요. 하나라도 버리면 태석이 이겨요. 차정원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세미가 다시 고민영을 꼭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금은방 아저씨가 언니를 알아볼 수도 있어요. 언니 어릴 때 봤던 사람이면. 그 말이 차정원을 더 깊은 공포로 밀어넣었습니다. 금은방 아저씨가 단순 목격자가 아니라 차정원의 진짜 정체까지 아는 사람이면 어떡하죠? 차정원은 가짜 주영체로 살아왔고 그 거짓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재심도 복수도 사랑도요.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차정원은 웃었습니다. 웃음은 여전히 예뻤는데요. 그 예쁜 웃음 뒤에서 차정원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판에서 내가 무너지면 진짜로 끝이다. 그러니까 더 독해지자. 그리고 그날 밤 진태석은 황 실장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미향은? 황 실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진태석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도망친 사람은 더 쉽게 잡혀. 진태석은 차정원 쪽을 바라보며 덧붙였는데요. 내 딸이 재심을 한다고? 좋아. 해봐. 대신 재심이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증인부터 사라질 거야. 그 말이 다음 회차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재심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재심을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죽느냐 싸움이 됐거든요. 차정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은방으로 가는 길은 진실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로 가는 길이라는 것도요. 그래도 차정원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차정원에게는 이제 돌아갈 평범한 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과거까지 다 들춰도 괜찮아요? 한혜라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정원아 괜찮지 않아. 근데 그게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야. 그 한마디가 차정원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구원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차정원은 그 무기를 들고 금은방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 금은방 문을 열었을 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목격자인지 함정인지 혹은 차정원의 정체를 한 번에 찢어버릴 누군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금은방 문이 열리는 순간 건양가의 족보도 거짓도 사랑도 전부 피를 보게 될 겁니다.